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데 거절하려니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내 마음도 불편하고 결국 마지못해 내라고 말하게 되는 난감한 순간들.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부탁을 억지로 수락하지 않아도 상대도 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방법 중 하나만 실천해도 훨씬 편하게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 60대 후반 영희 씨는 며칠 전 아들로부터 또다시 돈을 부탁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번이고 도와줬지만 이제는 본인도 여유가 없고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나 싶은 고민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아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도와줄 수 없구나. 앞으로도 이런 부탁은 하지 말거라.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영희 씨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고 영희 씨도 마음의 짐을 덜고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자식에게 했던 한마디, 앞으로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는 그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는 심리적으로 굉장한 파급 효과를 줍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순간 자식에게 부모가 끝없는 ATM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생활비를 부탁하면 그저 외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식은 이를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유도되는 거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영희 씨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만들어줍니다. 부모도 자신을 지키고 자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자녀의 자립을 막지 않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거절로 나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60대 중반 김 씨는 며칠 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박날 사업이 있는데 너도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한 번만 믿고 같이 하자. 김 씨는 친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 씨는 사업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친구가 열정적으로 권유하니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칫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요. 그래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김 씨의 분명한 거절에 친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었고, 김 씨는 불필요한 사업 제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는 짧지만 강력한 거절입니다. 고맙다는 말로 상대의 제안을 존중하면서도 난 관심 없어라는 한마디로 내가 이 상황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딱 잘라 전달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이 말은 확실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김 씨에게 같은 부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김 씨 역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봐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니 상대방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한 거절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접게 만들고 나에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거절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누군가가 투자나 사업을 권유할 때 그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이 한마디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거절해 보세요. 세 번째,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이 너무 바빠. 60대 중반 영희 씨는 최근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일이 있어서요. 영희 씨는 평소 자주 손주를 돌봐주곤 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본인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잡혀 있었고 최근에는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는 건 항상 마음이 무겁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도 너무 바빠서 이번 주말엔 힘들겠어. 딸은 처음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영희 씨의 사정을 듣고는 이해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영희 씨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손주 돌봄을 자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건강에도 무리가 왔던 영희 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말한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이 너무 바빠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고요?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가 자녀와 손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도 자신의 건강과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내 일정이 바빠라는 말은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주며 자녀도 부모가 언제나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흥미로운 점은 자녀도 이 말을 들으면 부모에게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내 건강과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자녀나 손주 돌봄을 부탁받을 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부모로서도 자신의 삶과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나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지켜보세요. 네 번째, 미안하지만 이제 빌려주기 부담스러워. 60대 중반 김 씨는 또다시 이웃에게 카메라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데 카메라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잘 썼거든요. 김 씨는 몇 번 카메라를 빌려주긴 했지만 이제는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소중한 물건을 자꾸 빌려주는 게 조금씩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계속 빌려주다 보면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됐죠.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싶어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결심한 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빌려주기 좀 부담스러워. 카메라는 소중한 물건이라 자주 빌려주기가 어렵네. 이웃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김 씨의 솔직한 말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여전히 원만하게 유지됐고 김 씨는 계속되는 카메라 대여 요청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이제 빌려주기 부담스러워 라는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면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부담과 물건의 소중함을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았던 부탁이 반복되면 그 무게가 커지기 마련이죠. 이웃 간의 부탁도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누군가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특히 카메라 같은 중요한 물건을 자주 빌려주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만 빌려줘야겠네라는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김 씨는 이 한마디로 그동안의 호의를 멈추고 확실한 경계를 설정한 것이죠. 이웃도 이제는 다시 부탁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씨가 부담스러워 했었지 하고 말이에요. 이렇듯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부담스러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경계를 지키는 일이며 이 경계가 있어야만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나와 이웃 모두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5번째,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김 씨는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다가와 추가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김 씨,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이 일도 좀 맡아줄 수 있겠어? 김 씨는 이미 여러 가지 업무에 매달리고 있었고 추가 업무를 받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의 요청을 무조건 거절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그 일을 처리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마무리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기한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상사는 김 씨의 상황을 이해했고 다른 기한을 제시하며 요청을 조정했습니다. 김 씨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자신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말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상사의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내 상황을 분명히 알리고 협조할 의사를 보여주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상사가 부담을 주더라도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이죠. 특히 다른 기한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라는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상사에게 협조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전달하면서도 내 업무를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세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한마디로 상사는 김 씨의 업무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한 부탁을 줄이게 됩니다. 이 말이 똑똑한 거절인 이유는 상사는 여전히 김 씨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느끼고 김 씨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잊지 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상사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나의 삶도 지켜보세요. 6번째,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김 씨는 장을 보러 가던 중 길에서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요청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껄끄러웠죠. 부드럽게 거절하기로 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김 씨의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거절에 설문조사자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고맙다며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불편한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평소대로 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요청을 존중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낯선 사람의 부탁에 당황할 수 있지만 이 짧은 말은 예의를 지키며 거절할 수 있어요. 특히 사양할게요라는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나는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도 지나치면 부담이 된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설문조사나 영업을 요청할 때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거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자신 있게 거절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거절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